집 앞에 놓여있는 흰 봉투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건 지역 상품권 3만 원. 오래전 짬뽕 두 그릇을 먹고 본의 아니게 식대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다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중식당 사장님은 감동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돈을 더 보태서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기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은 있더라도 남에게 받은 것은 쉽게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8월 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좋죠? 김각숙님이 옹디 오늘 불편해 보이네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어깨 누르고 있어서 그러신 거 보구나. 제가 지금 일하느라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계속 방금 전까지도 일하다 왔네요. 계속 이러진 않으니까요. 365일. 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최태철님이 이거 같이 나눠봅시다 한번. 어제 아내와 마트에 갔는데 맥주 할인 행사를 하길래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도 내볼 겸 해서 맥주와 안주를 하나룸 카트에 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요즘 집안 형편도 빠듯한데 이러고 싶냐? 라면서 철 좀 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너무 섭섭하게 느껴져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걸까요? 철들란 얘기는 그냥 화나서 하신 말 같고 순간 욱했던 거 아닐까요? 요즘 모든 게 물가가 다 오르고 살림살이가 나름 나날이 빠듯해져 가는데 안주와 맥주를 보는 순간 화가 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나면 우리 또 본심과 다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가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자,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호징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칠석. 그렇습니다. 칠석.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옥황상제님께서 네.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았다. 예쁘게 어여삐 보셔서 결혼을 기껏 시켜줬더니 견우는 소를 안 치고 직녀는 배를 더 이상 짜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요놈들 파업을 해? 요놈들 결혼을 시켰는데 파업을 해? 하고 은하수 양쪽 서쪽 끝 동쪽 끝에 나눠 놓았다. 그렇죠. 반짝반짝. 이를 불쌍히 여긴 까마귀와 까치들이 그렇지. 다리를 놓아주었다. 다리를 놓아주었다. 은하수 사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졌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일을 하자. 일을 열심히 하자. 탈모는 선행의 증거다. 알겠죠? 그렇군요.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어머 인생을 착하게 사셨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군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칠석에는 또 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늦 여름에 날이 밀이 좋다고 해가지고 밀 음식 많이 먹었다라고 하고 또 옹이, 참외, 애호박 이런 것들이 좋은 시기라서 옛날부터 애호박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하니까 혹시 점심 메뉴 고민하고 계시다면 애호박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박은 안 올랐나? 호박 가격? 안 오른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드라마 속 그 나무 천연기념물 되려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결정이 안 나고 계속 기사만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맞아요. 뭐 약간 차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예. 빨리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8월 한 달 동안에 쭉 검토를 하고 제일 빨리 결론이 나도 9월 초쯤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천연기념물 하나 지정하는데 뚝딱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 얘기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수령이 500년이나 된 굉장히 크고 오래된 나무인데요. 우리 드라마에서는 막판에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지정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뭐 굉장히 멋있고 또 500년이라니. 진짜. 조선왕조가 500년이잖아요. 참 놀라운 뭐랄까 나무인데 꼭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연기념물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네, 경남 창원의 동부 마을 산정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노거수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무려 16m고요. 둘레도 6.8m예요. 이 팽나무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그렇지. 분들 가시면서 마을이 아주 북적북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창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또 숨겨진 명소였다고 합니다. 창원의 인구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요. 창원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분들도 미처 몰랐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꽁꽁 숨겨져 있던 명소였다고 하고 이 팽나무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문화재 위원 등과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 노것으로 지정된 팽나무가 진짜 몇 그루 안 돼요. 경북 예천의 황목근 그리고 고창 수동리 이렇게 단 2건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되면 3번째 천연기념물 팽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참 500년, 500살이라는 건데. 그렇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요? 맞아요. 많은 것을 지켜보고 했겠죠. 참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그랬을 텐데 최근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훼손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가서 누가 훼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훼손된 건 아니라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고요. 네. 근데 다만 네. 주변에 잔디 같은 게 깔려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밟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잔디 같은 게 실제로 훼손된 건 맞고요. 네. 나무도 훼손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현장 검증을 했는데 나무 자체의 잎 일부가 누렇게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훼손됐다. 저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색깔이 변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무도 치고 이렇게 나무를 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를 왜 쳤지? 그러니까 기사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구경하다 보면 아이들은 또 가지도 꺾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잎이 누렇게 되는 현상은 있었다. 그리고 또 오해였던 게 답압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흙을 밟는 압력을 답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주변부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나무가 상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주변 잔디가 손상된 거는 맞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지정되면은 이렇게 둘러놓잖아요. 못 들어가게. 맞아요.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마을 사람들도 기왕 이렇게 알려진 거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1번 팽나무, 2번 팽나무, 3번 팽나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선정답들이 1번 천연기념물, 2번 천연기념물, 3번 천연기념물 땡땡땡땡땡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답 노리시는 분들 뒤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왠지 다음 아세요? 헤드라인 왠지 아세요? 왜? 어제 제가 채팅을 봤는데 PSE는 요즘에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만 나오니까 여러분 2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내야겠네 해서 두 번째 됐어요. 정말 멋졌다. 그 뭐랄까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군바 같네요. 못됐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갈게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 드디어 내일입니다. 기사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설레는 소식이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우리의 기술로 만든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국에서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내일 드디어 우주를 향해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 소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한 번의 우주행. 그렇습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봤고 네. 일단 모든 점검은 끝난 거죠? 맞아요. 모든 점검은 다 끝났고요. 현재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장소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난 1969년에 달에 첫 인류를 보낸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곳이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내일 우리의 다누리가 달을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야. 이 참고로 다누리라는 이름은요. 순 우리말인 달에다가 누리다라는 누리를 더한 것으로 달을 마음껏 모두 다 누리고 와라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름조차 예뻐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곳이다. 네, 맞아요. 야, 역사가 바뀐 곳인데.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역사를 더 쓰는 거죠. 우리가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몇 시에 발사합니까? 네, 발사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5일 오전 8시 8분입니다. 이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 X가 만든 펠컨 9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날아갈 예정인데요. 스페이스 A? X. 스페이스 X.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로켓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정이 조금 연기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다누리는 펠컨 9을 타고 1650km 고도까지 같이 올라가고요. 그 뒤로 달까지는 스스로 38만 킬로미터를 스스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누구지? 저기 세계 최고 1위 갑부? 예? 그 친구 와이프랑 최근에 바람피는. 이름 갑자기 저도.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누구지? 테슬라. 저기 저 뛰어졌다. 앨런 머스크. 왜 우리 둘이 야. 둘이 머스크를 기억을 못하네. 진짜 순간 바보 된 느낌이었어. 진짜 웃겼어. 머스크 설명하는데 최근에 자기 친구 와이프랑 바람핀. 최고 부자. 스무고개도 아니고. 아무튼 스페이스X가 또 이제 머스크 건데 머스크 혹시 나오나요?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그렇진 같아요. 않고? 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예. 자, 우리의 첫 달 탐사선이잖아요. 예. 이 다누리가 달까지 가는 데만 한 4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탐사에 성공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12월 중순쯤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우리의 우주 비행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발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사라고 합니다. 뜻이 깊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선정답을 보내주고 계시고 오늘 굉장히 선정답자가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뭔가 혼선을 줘야 하지 않나. 이대로 너무 쉽게 많이 타가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 정기수님은 근데 왜 선정답을 뭘로 보내주셨죠? 4번 새누리당? 삽? 뭐지 저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새누리당 없어 우리. 이러지 마세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이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네. 어디서 뭘 하게 되나요? 달에 가서? 달에 도착한 이후에는 달의 자원 그리고 지형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나사가 만든 섀도우캠이라는 탐사 장비도 같이 실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탐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인 달 착륙의 계획을 함께 돕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야. 자, 오늘 오후 3시쯤에는 발사대에서 이 발사를 위해서 몸을 쫙 일으키면서 세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달의 공전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달의 뒷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여기를 탐사한다. 맞아요. 큰일 났네. 왜요? 이 뒤에 토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 전초기지. 오. 히틀러도 여기 있다고. 토끼도 있었으면 좋겠다. 토끼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알겠습니다. 선정답 힌트 필요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내주셔서. 제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쉽게 한번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달 탐사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다누리, 2번 달누리, 3번 별누리. 이름 예쁘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다누리였고요. 이름 참 예쁘죠. 선정답자 이범재님, 이정원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1739님. 옹디 재래시장 떡집에서 일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허지웅 쇼 선곡도 좋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 코너들도 다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1번 다누리 이렇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651님 2687님까지 일반 정답자 당첨되셨고 커피 쿠폰 지금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십시오. 1739님 조금만 좀 더 견뎌보죠. 좀 다 힘든 때니까 어디 재래시장 떡집인지 알면 제가 정말 가고 싶네요. 가서 떡볶이 떡이라도 좀 사오고 싶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죠. 힘내세요.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술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겠는데 술 냄새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시자 한 잔의 술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잔의 술. 자, 점심시간. 시작부터 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임유리님이 제가 좋아하는 역사 시간이에요. 역사 술이라니 흥미롭네요 하셨는데 역사 속의 술 이야기를 오늘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되게 좀 너그럽죠. 관대하죠. 굉장히 관대하죠. 네, 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별로 다르지만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술 냉장고 있죠. 예. 잠궈버려요. 못 사요. 그리고 이 오픈 바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술 이 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공공 장소에서 보이게 마시면 바로 체포해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봉다리로 맞아. 이렇게 봉다리. 네, 네. 그 종이로 싸서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 그걸 갱지 색깔? 갱지 네, 색깔. 네. 갱지 색깔. 예,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꺼내서 들고 다니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거기는 또 분해 효소 그것 때문에 얼굴이 술 마셔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금 전에 제가 광고 나갈 때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참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공식 사진으로 이제 친숙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식 사진을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해주시는데 가만 보면은 이상하게 술 마시는 사진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도 이런 공식 사진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백악관에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예. 밤에 팬티 바람 차림으로 맞아요. 백악관 앞에 나온 거예요. 예. 택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러시아가 무시당했죠. 근데 그것도 보리스 옐친이 술 먹는 장면은 공식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사진으로는 술 먹는 걸 안 찍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술에 대한 관대함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술이 일종의 정치적인 면에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농부들하고 같이 농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막걸리 한 잔. 예. 요건 어떤 친숙함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중간에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고 네. 사실 어떤 그런 제스처가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약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술 이야기. 썬킴 교수님이 또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여서 전공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라기보다 그냥 삶 그 자체죠. 삶 그 자체다. 네. 봐봐 이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술에 관대해.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사실입니다. 치부거든요. 치부. 근데 자기 치부를 막 방송에서 지금 생방송이거든. 생방송에 나서 나는 술 그 자체야.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서 방송을 즐겁게 하는 그럼요. 그런 낮은 경우라고 자세. 볼 수가 있는 셀프 거죠. 디스트럭션. 낮은 자세. 그래. 자기 파괴적이다. 낮은 자세에서 임하소서. 나는 나를 파괴할 자격이 있다. 자리가 권리가 있다.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썬킹 교수님 멋진 시를 한 수 또 읊어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시를 읊어주시려고? 자, 만성 간 알코올 질환자였었죠. 근데 당나라 현종 때 시인 우리 또 이태백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200. 자, 제목은 장진주라고 해서 그대에게 술을 권한다. 술을 권하는 시. 장진주. 전부지엔 저기 그대는 모르는가 황허저수와 텐샹라이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리우 다오하이 보포회 바다로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좀 조용히 좀 해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전부지엔 그대는 모르는가 가오당 민징 베이바이파 정말 밝은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가 보이는 그 슬픔을 모르는가. 왜 웃어? 알았어. 짜오리城市 무청수에 아침에는 정말 비단과 같은 검은 머리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런생더의 수진환 인생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즐겨야 한다는 것을 무슈 진준 꽁되이 정말 하늘 달 아래 술잔을 황금 술잔을 비워둔 채로 달아두지 말지어다. 이러니 술이야. 야 맨날 술이야.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게 훨씬 뭔가 난 가슴에 이 한 소절이 훨씬 가슴에 꽂힌다. 이게 이게 중국의 시, 그 유명한 두보와 쌍벽을 이루었던 200의 시를 읊어주셨는데 갑자기 중국말로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한자로 군불견 그래서 황하지수 천상래 뭐 이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멋이 없어. 네. 전부지엔 깜짝 놀랐어. 황허저수의 텐샹라. 이야. 그래서 불유도해 불회복 불복해 이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번리우 다오하이 보포회 이번 주가 굉장히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어떤 그 우려 속에 지나간 시간들이 월화수목 오늘까지 이어졌었는데 어떤 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를 읊어주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진짜 막방을 만들려고 진짜.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시를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바치겠습니다. 뭐라고? 파이팅! 파이팅! 역사 속에 짜요. 중국어로 파이팅이죠. 짜요. 이거 짜요. 나 이거 잠깐. 짜요가 광동어예요? 아니면은 아니 북경어인데 북경어구나. 가유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뭐라고 할까? 기름을 넣다. 예. 그 주유소가 짜유 짠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라. 그래서 파이팅이에요 이게. 그럼 북경어네. 북경어. 북경어. 그러면 그 광동어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알아듣죠. 홍콩에서도 공식 언어는 지금 북경어 보통화예요. 왜냐면 홍콩도 이제는 중국이니까. 중국에 편입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의 술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뭐 오늘은 뭐 한국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술과 관련된 기사를 제가 실록에다 검색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주요 사건들을 이제 뭐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 한 500건, 1000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잡히는데 아마 한 정조 임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이 술을 넣었더니 10,000건이 넘게 전체 기사에서. 봐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술에 네, 관대하다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더니 네, 무슨 그래서 잔치가 있다, 누가 손님이 왔다,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 누구를 관리를 멀리 내보낸다, 전부 술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 술이 없으면 의식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통 의식도 의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군인을 맞이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 조선 시대에 많았던 것들이 바로 제사잖아요. 종묘에 제사 간다, 사직에 제사 간다. 그렇죠. 전부 다 술이 거기에 쫓아가고 그래서 사원서라고 하는 술을 담당하는 관청의 어떤 관련된 일들도 계속 거기에 언급이 되고 해서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로 조금 과장하면은 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국의 역량이에요. 중국 4대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도연명, 이백, 두보, 그다음 백거이.
쓴 시를 보면은 술 주자가 없는 시가 없어 진짜. 다 그냥 술 취해서 쓴 거죠. 네, 아. 거기서는 이제 시를 쓰는데 예. 우리는 그냥 그거를 가사로 장진주사 이렇게 송강정철처럼 길게 쓰죠. 거기는 술을 짧게 먹으니까 우리는 길게 먹으니까. 우리 또 술을 길게 마셔요. 네, 그래서 긴 가사를 쓰니까 뭐 비교가 안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그 누룩을 예. 인물처럼 얘기해서 국선생전, 누룩 선생. 뭐 누룩 이런 식- 선생. 누룩 선생님, 어. 국선생전에 했고 아주 전기 소설로 쓰잖아요. 고려시대 때 얘기는 하겠지만 어. 그러니까 술에 관해서는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굳이 진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예전에 이제 신하들한테 내렸던 술잔이 치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예. 지금 도량량으로 환산해 보면 한 1리터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 술잔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끝이 뾰족해서. 그럼 임금님 앞에서 술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감히 술을 내려놔 계속 마셔 이런 그렇죠. 건가요? 원샷을 해야 되는 상황. 계속 원샷을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1리터예요. 1리터 이태백이 보통 술을 이제 시작을 쓰기 시작할 때 한 말의 황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한 말은 보통 18에서 19리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장비인가?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끝이 뾰족하면은 바닥이 뾰족하면은 네. 술잔을 이렇게 바닥에 꽂으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불충인가요? 임금님한테 이제 불충이 되는 거고 아이고. 연산군 때 그 난리가 났던 것처럼 이제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돼. 그래서 술에 관한 하는 사실은 뭐 이제 저기는 국가대표로 이태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우리는 전체가 상비군이 수십만 명이 음주 상비군이요? 네, 그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고려 때 기록을 보게 되면 미주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술은 없었다. 다만 술의 도수가 높았고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마음만은 중국에 못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송나라 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경의 고려도경 같은 데 보면은 남아있기 때문에 술에 관한 한은 뭐 중국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긴 뭐 중국 쪽의 동이족 기록을 보면은 그 활 좋아하고 활 잘 쏠고 그 뭐야 저기 제사 지내기 좋아하고 네, 쪼그리 앉기 춤추는 거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쪼그리 앉기 좋아하고 음주 가무에 노래 좋아하고 그러면은 술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음주는 기본이죠. 음주도 거기 기록이 돼 예, 있나요? 음주 가무. 음주도 있어? 예, 예, 예. 그래서 술을 먹고 북중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래서 근데 그건 인정. 왜냐하면 그 비공식이지만 예. 전 세계 3대 알코올 중독 국가가 예. 일단 미국. 러시아, 미국 아니에요. 못 따라. 미국 아니야? 러시아, 근데 보타. 근데 왜 이렇게 그 음주란다. 이거 뭐야 저기 뭐야 알코올 중독 관련 그런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AA라고 하는데 알코홀릭 예, 맞아요. 어나니머스라고. 예. 뭐 저도 한때 그거까지.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예. 아일랜드, 예. 그다음에 한국, 코리안. 이 3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정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장비가 뭐 한 독구리를 마셨다고 그러니까 한 독을 마셨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다 그 10도, 11도 그 왔다 갔다 하는 황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고량주를 그렇게 마시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큰일 해요.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금 하신 말 진짜예요? 뭐가요? 우리나라가 아일랜드만큼 술을 많이 마신다고요? 많이 마시죠. 아일랜드는 사실 그 음주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약간 농담거리 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마시는데 1인당 술 소비량이 하루에 모든 브랜드를 합쳐가지고 소주가 하루에 몇 병 팔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요? 하루에 1,000만 병이 팔려요. 그럼 단 하루에. 판매량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 그 중에 하루에 한 25병 정도를 책임지시죠. 이건 썬킹 교수가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거야 저러다가. 이게 너무 창피한데 아일랜드만큼 많이 마신다고? 아일랜드가 뭐해? 아일랜드는 그래도 그 여전히 계속 술에 취해 있을 법한 뭔가 그 역사적 배경이라도 있지. 그 정말 슬픈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록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일상에 대한 술 기록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그 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사고를 쳤거나 또 한편으로 에피소드를 남겨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 때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또 사실은 세종대왕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태종이 세종을 그 왕위로 올릴 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충령은 술을 좀 잘 먹는데 효령은 술을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됐다는 점에서 술을 어느 정도는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다. 과음을 이제부터는 하는구나. 양전, 그러니까 임금과 왕비가 내리는 술 외에는 과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윤회. 들어보셨나요? 윤회관? 윤회권?
죄송합니다. 윤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때 이제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텐데 태종 역시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니 해갖고 그 사람의 졸기에 보면은 이 세종과 태종에게 동시에 술을 먹는다고 꾸중을 얻었던 인물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약간 손윗 사람들 위해서 신뢰를 좀 많이 하는 모양이구나. 술을 마시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거위 옆에서 거위가 응가를 할 때까지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아, 나 이거 어디서 읽은 것 같아.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또 어디 주막에 가서 예. 술을 막 열심히 예. 마시고 있었죠. 예. 그리고 술에 취해 곤드레 떨어졌는데 그 집에 주인 아이가 갖고 놀던 진주가 사라진 진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저 술 먹고 지금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내놓아라 귀한 라고 얘기를 건데. 했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을 지금 관가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윤회가 가만히 보더니 그러지 말고 날 그냥 묶어둬라 좀 몇 시간만 술 깨게. 그러니까 그 말은 맞을 것 같으니까 묶어줬죠. 대신 저기 있는 거위를 내 옆에 갖다 묶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긴 하지만 특별히 손해가 될 건 없으니까 같이 묶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으니까 이제 갑시다 관가로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윤회가 저기 똥을 한번 살펴보라고. 거위의 똥을 봐라. 네, 그랬더니 거기에 진주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주인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그 아이가 떨어진 진주를 거위가 삼키는 걸 봤던 거죠. 그런데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얘기했으면 저 거위 배를 가를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낭만주의자 이 윤회가 그분이 바로 술을 좋아하셔서 이 세종하고 태종에게 혼났던 인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회가 이제 사실은 본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먹어놓고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똥을 쌌다. 윤회의 똥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비주얼이 많이 다를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들이 거의 이제 중국에서 비롯되는데 이 그렇죠. 윤회가 만들었던 인욕이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된 것을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내용. 인욕이대라고 하는 어떤 사자성어의 바탕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윤회인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사실은 그 사고가 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주막에서 술 한 잔 안 드시고 그냥 밥만 먹고 그러니까. 나갔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그 어떤 그 의심을 받지 않았을 텐데 술을 먹고 막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조선 후기에 윤회하면은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고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술로서 또 거위로서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위의 똥. 네. 노래로 만들면 되겠네.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뱃속에 진주 있어요. 중간에 안 끊어야지. 사실은 이것도 계속 이제 불러봐. 멱주 안하라 그래가지고 예. 구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위를 살렸다. 이런 어떤 사자성어가 그 앞에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멱이 이제 찾을 멱자니까 구슬을 찾고 완아 거위를 완전하게 두었다. 그래서 멱주 하나 그 다음에 인욕이대. 썬킹 교수님도 윤회만큼 많이 마실 것 같은데 만약에 눈앞에서 거위가 진주를 삼키는 걸 보았다. 어떻게 했을 거예요? 먹죠. 거위를요? 거의 먹죠. 거위의 똥을요? 아니 그건 내장은 제거하겠죠. 거위를 잡아먹겠다? 야 세상에 저럴 수가.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동심파들. 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죽은 거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아까 우리 그 한시 중국시를 읊어주신 거. 짱진지요. 이 많은 분들이 손청기님, 서정혜님, 김희자님 많은 분들이 진짜 중국어 발음이 맞냐고. 지금 제가 아까 그 200의 장진주 시를 읊어드린 거 중국어로 짱진주. 그대로 음성 파일을 그 다운 받으신 다음에 주변에 중국인 친구한테 들려주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거든. 뭐라고? 깜짝 놀라지. 아니 나름 그 중국 정부가 공인 인정한 그 어학 시험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녹음해서 딱 중국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너희들은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썬킴 절교. 여기까지 인정해 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말을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까 제가 어. 그러니까 쓰니까 어. 약간 억양이 이상하다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오 예. 나 홍콩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홍콩 사람이라서 막 발음이 좀 이상하구나. 여기까지 인정해 주더라고. 그러면은 홍콩 사람이 하는 북경어 정도 발음까지 되는 거네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광동어와 북경어는 완전 다른 완전 말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중국 영화도 더빙을 하잖아요. 광동어로 들어야지 홍콩 영화는 맛이 나요. 그렇지. 깜짝도 있어서 여떠저러 여떠저러 힌트시도 맛있다 너요. 네. 그래요. 마지막 것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그래요. 우리 지금 바로 돌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최고의 애주가 수원의 남문시장 입구에는 술상 앞에 앉아있는 이분의 동산까지 있습니다. 동산까지. 술자리에서 불취 무기 니들 취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 임금님 53년간 이어진 영조의 금주령을 해제했던 임금님 이게 무슨 이 술에 관련된 것만 읽으니까 도저히 뭔가 그 현명한 임금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실제로는 현명한 임금님이시죠. 자,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정조, 2번 순조, 3번 헌종. 힌트. 뭐 현빈 씨죠. 정 좋아하면 먹어야죠. 네. 정 뭐라고? 정 좋아하면 먹어야죠. 아 그래요. 네. 정 좋아하면 먹어야지. 그래요. 그치. 네, 술 그렇게 정 좋아하면 먹어야죠. 힌트.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브의 술이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술 이야기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히스토리 월드 팟캐스트로 다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아유, 이제 대단하네요. 여름 휴가 가실 때 차 막힐 때 쫙 플레이하고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코너와 달리 이 코너 하고 나면 가끔 후회할 때 있어. 나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 잘못했는데 팟캐스트로 이거 다시 들으시다가 잘못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 농담으로 하실 거예요. 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농담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무릎 완전 자다가 이렇게 정말 이불킥 하는 게 아이고 내가 그런 말 왜 했을까? 그 뭐였지? 뭐? 명예혁명이 프랑스혁명보다 나중에 벌어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가끔 그렇게 100년 차인데.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듣는 분들은 예. 이건 실수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연하게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실수를 했겠다. 아유 그럼 사람이 너무 다행이지. 완벽해도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가끔 저도 입에서 세종이 나와야 되는데 정조가 한글 창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을 막 하고 났는데 듣는 분은 그냥 알아서 저분이 그거를 헷갈릴 분은 아니다. 하긴 그렇지. 네, 이런 저는 생각을 하시죠. 다른 방송에서 서태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태지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거짓말. 알겠습니다. 진짜로. PD님 그걸 편집 없이 그래도 내보내라고. 알겠습니다. 자, 팟캐스트로도 쭉 정주행하실 수 있으니까 휴가길에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사 속의 술 이야기 앞서서 우리 윤회 아저씨. 윤회 아저씨 얘기도 네네네. 한번 들어봤는데 재미났어요. 참 재미났고 서양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중국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썬킴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잠깐 소주의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소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증류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일반 슈퍼에 파는 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소주가 아니에요. 예. 그 99% 주정에 이제 물 탄 건데 예. 안동 소주라든지 개성 소주 같은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중동이에요. 예. 중동. 예. 9세기 당시 중동에서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황금을 만들어낸 연금술이 지금 발달을 해가지고 아이고. 뭐든지 다 끓여봤어. 돌도 끓여보고 나무도 끓여보고 심지어 소변도 끓여보고 그 금이 나오나 다 끓여본 거예요. 그러다가 포도주도 끓여봤네. 포도주를 끓여봤는데 위에 똑똑똑 맺힌 거가 모아보니까 샤라라라라라 와우 예. 근데 이건 증류주가 아니잖아. 네? 증류주인가? 포도주를 증류하니까. 포도주를 증류한 그러니까 것이다. 과실주를 증류하니까 증류주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구만. 우연히. 그렇구만. 그러니까 마셔보니까
패러다이스인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라크라고 졌어요. 아라크. 아라크가 중동어로 땀방울이란 말이거든요. 오. 이마에 땀방울, 땀방울인데 어? 이제 그런 종교적 이유 등등등으로 이걸 대량 생산을 못하고 그 기술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 12세기에 도닥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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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먹었군요. 아니요 말도 먹을 수가 있지 왜요? 예. 동쪽에서 누가 와? 어? 몽골어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몽골 여러분 죄송합니다. 몽골 기마병이 쳐들어온 거예요. 네. 중동 지역에.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몽골인들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마유주를 먹었어. 아 마유주. 그러니까 말젖을 이제 발효시킨 그 술인데 이게 이건 무슨 맛일까? 저도 먹어봤는데 예. 그냥 우유에 요구르트에 소주 탄 거예요. 요구르트에 소주를 탔다. 네. 그러니까 맛이 안 취해. 2도 3도밖에 안 돼요. 2도 3도요? 발효가 안 되니까. 오. 그러니까 이 몽골인들은 술을 좋아하게 하지만 이 마유주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부피가 크고 그렇지. 결정적으로 이게 쉽게 부패를 해요. 그렇죠. 많이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근데 중동 지방을 보고 너무 놀랐겠다 그러면. 그죠. 중동에 딱 들어갔는데 어. 아라크라는 걸 보고 드디어 신봤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술을 전수받은 다음에 몽골인인데 증류주를 보고 신봤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막엔 그렇게 나갈걸요. 한류.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세계 정벌을 할 때마다 병참 기지가 있는 곳은 다 이 아라크 증류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도 뭐 이렇게 제후국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개성에도 땅 하나 증류 시설을 만들고 일본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미가제 때문에 못했지만 병참 기지였던 안동에도 땅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성 소주와 안동 소주가 그때 몽골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개성 소주는 개성 아락주라고 해요. 개성 이제- 아락주? 응? 아락주? 개성 아락주라고 해요. 아랍주? 네. 랍주? 원래 그 이름 자체가 중동 아랍어로 아라크였잖아요. 그 아라크를 그래서 살려서. 아락주 아. 소주의 유래였습니다. 아락주라고 아락주. 한다. 아니 진짜 이 아랍에서 결국 증류주가 유래를 한 것인데 그렇죠. 정작 이슬람교도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술을 잘 못 마시잖아요. 이슬람교 때문에 또 술을 먹게 된 나라가 러시아예요. 키우 루스 공국에 블라디미르 1세가 이제 그 종교를 우리도 한번 정해보자 해서 각 종교를 다 연구를 했어요. 유대교 어떠냐? 거긴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 받아준대요. 카톨릭 어떠냐? 카톨릭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당시에 자 여러분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에 말과 행동이 안 맞다. 예. 그럼 하지 말자. 예. 그러면 이슬람교 괜찮네. 근데 결정적으로 술을 못 마신다고 바로 아웃. 그래서 그리스 정교를 한 건가요? 그래 정교한 거예요. 그리스 정교는 술을 마셔도 오케이군요. 그렇죠. 카톨릭도 마셔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해 봅시다. 예. 장비 익덕. 장비떡이 저기 그 정사 삼국지에서는 굉장히 아주 지적인 사람으로 나오던데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자랑 이름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유비언덕, 관운장, 장비익덕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오. 현대판 장비가 등장을 해요. 현대판 장비. 모택동 밑에서 일을 했던 그 팔로곤 장수 중에 허세우라는 장수가 있었어 장군이. 어이구 어디 오시지? 응? 양천어 씨인가? 허세우라고 예. 현대판 장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리고 부하들 보고 완샷을 시켰는데 안 하면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술을 먹이고 아유 뭐야. 그리고 술잔 밑에 빈 그릇을 놓은 다음에 예. 똑똑 몇 방울 떨어지잖아요. 예. 남김없이 다 완샷 하라고. 왜 그랬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밑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원성이 심한 거죠. 우리 예. 장군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중국 당시 최고의 주당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주당이요? 네. 최고의 주당? 주당. 놀랍게도 주은래 총리였어요. 주은래 총리. 저원라이. 저원라이. 그래서 저원라이 주은래가 허세우를 불러요 베이징으로. 그 지금 남경 그 관구 사령관이었거든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불러요. 네 라이바 와 앉으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허장군. 자 여기 고량주 2병 갖고 와. 자 누가 먼저 쓰러지나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약간 밀정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주은래가 그 허세우 보고 허장군은 뭐 그 전투는 잘한다고 들었지만 술은 약하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진정하고. 자 일부러 자존심을 자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허장군은 지금 난징에서는 정말 이 주당으로 유명하던데 내가 봤을 때는 산동 지역 가면은 그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래요? 누가? 산동 가까우리요?
진정해. 인정을 할게. 전투에서는 허세우 장군을 이길 사람이 없어. 하지만 술은 나한테 안 돼. 총리님, 고. 그래서 한 병을 계속 마셨어요. 한 병을 마시니까 우리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고 마오 삐삐라는 걸 예. 가장 독한 걸 마셨어요. 예. 그 주은라이가 이제 취한 척한 거야. 한 병 마시니 역시 허 장군 세다고. 우리 여기서 그만 끝냈습니다. 허 장군은 이제 그 필 받으신 거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야, 2병 더 가져오라고. 나 힘든데. 자, 허 장군. 그럼 우리 이게 잔에 따라 마시지 말고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병 한번 그렇게 해볼까? 콜입니다. 뚝뚝뚝뚝뚝뚝뚝. 한 병을 그렇게 했어요. 이때부터 허세우도 슬슬 이제 흔들리는 거야. 자, 나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저기 4위엔 2병 더 갖고 오라고 3차. 저를 쿵 쓰러졌어요. 이제 허세우가. 그러면서 이제 주은래가 멀쩡했어. 주은래가 뭐라고 했냐면 대단한데. 허 장군 다 좋은데 부하들 억지로 술 먹이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다 그런 안 좋은 화살 돌아간다. 거기에 감복을 한 다음에 총리님 앞으로는 총리님 말만 듣겠습니다. 했더니 주은래가 딱 또 손을 거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오 주석님 말을 들어야지. 나 진짜 주은래도 저온라인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 시대 중국인. 그러니까 근데 이 그 허세우란 인물이 이거는 중국 측 기록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야사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예. 8살 때 소림사에 들어갔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소림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무예를 연마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팔로군에 이제 그 조인을 한 건데 뭐라고 할까? 안 믿어. 그 허세우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대장정을 할 때 도망을 가잖아요. 네네. 이제 국민당군이 쫓아와. 그렇지. 그 쫓아오는데 앞에 10m짜리 강이 나타났어요. 불안한데 그래서요? 이거 어떡합니까 장군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술 한 병 갖고 오라고 쫙 마시더니 내가 소림사에서 배운 능공허도라는 내가 그런 신공을 보여주겠다. 뒤에서 국민당군이 허세우 잡아라 했는데 이 허세우가 능공허도 하더니 강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강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10m 강을 걸어서 도강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다. 그래요.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게 앞에 얘기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뒤에 얘기에서 약간 그냥 이 얘기는 감동적이에요. 이제 1987년도에 돌아왔었어요. 감동할 때까지 얘기하려고 그러죠 지금. 감동이었어. 대신 강을 걷다니. 야. 아니 1987년도에 82살인가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밖에 나가서 햇빛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보고 저 어떻게 못 일어나시는데 어떡하냐고 뭐 여러 가지 영양 주사를 넣고 했는데 못 일어난다. 그때 담당 주치의가 뭐랬냐면 고량주 한 잔 드리라고. 딱 드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밝은 웃음을 짓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나 어머니 옆에 좀 묻어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중국 공산당 그 지도부들은 무조건 100% 화장이에요. 뭐 주은래도 그렇고 등소평도 그렇고 다 화장이었거든요. 문화대혁명 이후엔 더 그랬고. 그렇죠.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매장된 사람이 화장이 안 된 사람이 2명이에요. 모태동. 한 명 모태동 지금 그 전시돼 있죠. 한 명 허세우 진짜로 어머니 묘 옆에 묻혔어요. 근데 그거 왜 문화대혁명 때 학생들이 안 파헤쳤대요? 응? 그거 파헤쳐서 없애야지. 문혁 뒤에 돌아가셨어요. 문혁 뒤에. 87년도. 뒤에 돌아가셨어. 87년도. 진짜 운이 좋으셨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깜짝 출연하신 찬조 출연 저원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주인공은 허세우라니까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저원라이. 정말 존경합니다. 저기 조중 국경 정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로 잠시 넘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술을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때 그 가마를 타고 쓰러져서 술에 취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을 타고 가는 말의 문제지 이건 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난간 있는 가마를 만들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조 이성계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군인이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서 태종으로 이어지고 그 태종의 분위기를 다시 이어받은 게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사실은 경혜루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혜루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신하들하고 특히 공신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제 그 아이고.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사건? 너 사건. 너? 나 정인지인데 너 내가 말이야. 그 기록이 실록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술에 취해서 정인지가 저기 그 세조 보고 너라고 했던 그렇지. 거죠. 아마 그러니까 수양 다 혁명 동지인데 뭐. 그렇죠. 혁명 동지지만 사실은 이제 집현전에 있을 때는 수양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신숙주랑 같은 또래니까 정인지가 볼 땐 너너 했을 겁니다. 예. 그게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조도 참지를 못한 거죠. 이것은 비록 술에 몹시 취하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면 본성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더니 정인지가 한 말은 너무 방자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임영대군은 이 정인지의 죄는 성산문의 죄와 같습니다. 사육신의 죄처럼 이거는 뭐 능지처참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친한 친구죠. 권람 같은 경우는 정인지는 죽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세조가 살짝 분이 풀렸나 봐요. 그럼 죽일 것까지요. 네, 그래서 그대들의 말은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인지도 여기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그 사표를 내면서 사직서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명문장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정인지는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숙주는 잘 마시면서도 마시지 않았는데 나는 신숙주에 잘 마시면서도 마시지 않음만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술을 정말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걸 아니까 마시지 않았다. 절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성을 갖고 있었는데 정인지는 신숙주보다 주량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숙주가 저 안 마시는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실수를 해서 마셔버린 거죠. 스스로를 조절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그 일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던 거예요. 잠깐 그 왕한테 그러니까 세조한테 너라고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실록 기록에 나는 그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나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로 이제 사직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복귀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약간 세조가 삐졌던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인지를 유배를 보내고 그때 이제 유배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세조가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주로 달았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정인지가. 그러니까 근데 이 시기에 그거를 가지고 귀향을 또 보냅니다. 불교 관련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귀향을 보냈지만 아마 그 앞에는 너 나보고 너라고 했지. 이게 아마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너그러운 모습에 사실은 약간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임금이 있습니다. 한때 정종으로 불렸고 나중에 이제 그 묘호가 바뀌는 정조. 네, 정조 임금인데요. 요즘 또 정조 대왕이라고도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수원에서는 이제 정조 대왕이라고 이제 묘사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 정조 임금은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왕 영주하고는 굉장히 어떤 그 국정에서 술을 다루는 모습이 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조선 후기 음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천봉기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김에 조중달이라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주해서 이제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해를 일으켜서 죽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살인이니까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은 천봉기가 한 것이 아니라 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곤장을 친 후 석방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술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정조 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찬동하지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약간 성향이 달랐던 정약용이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주례를 보면은 술에 취해 벌인 난동은 스스로 만든 재앙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맞아요. 이거를 용서한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자기가 원해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어찌 고의의 범행이 아닐 수 있느냐. 그러므로 자신이 원래 술 기운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마땅히 음주를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나중에 정약용이 적고 있는 건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정조 임금의 술에 관련된 부분을 진짜 많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쓰셨더라고. 약간 얄미웠나 봐. 정조가 한 번은 불러가지고 옥필통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옥필통 가득 술 따른 다음에 원샷하라고 정약용 선생님보다 그랬잖아. 원샷 시켰어요. 그걸요. 예. 왕이 주는 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샷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 니들은 술 이렇게 마시지 마. 안 돼. 그렇죠.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초계문신이라 그래서 예. 젊은 관료들 데려다가 이제 그 규장각에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인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술이 나오니까 아니 공부하고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술 자체를 뭐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술을 이기지 못하는데 마시는 행태에 대한 굉장히 뭔가 어떤 짜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마시고 그 전에 사고를 쳤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술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그렇다면 이건 고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현대의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술을 먹고 나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술에 빌려내서 조금 약화시키는 경감시키는 주치 경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오히려 정약용 선생의 판단이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가는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제 불취 무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정조가 정말 술을 많이 마셨다. 그 이제 주당이다라고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성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파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불취 무기 원샷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술 먹고 죽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정말 술을 이렇게 마음껏 마시고 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나라를 한번 우리 운영을 해보자. 원샷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불취 무기다. 그 뭐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 묵국에 보리밥 먹일 때까지 지금 정조대왕은 우리 지금 열심히 살자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정조대왕은 지금 저는 이 건배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실제로 건배 안 해요. 마음에 든대. 요도 출수 그래요. 요도요? 요도? 아 참네. 오줌이 마렵다? 요도 출수? 요두 출수라고 예. 술을 누가 권했을 때 예. 요두가 이제 흔들 요예요. 머리는 좌우로 흔들지만 손은 벌써 앞으로 나간다. 아하 출수.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 사돈난말하시네. 근데 이제 불치무기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 뜻은 그러니까 신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긴다. 그러니까 같이 즐기자. 이 공간을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혼자 마셨다면 아마 정조는 이 술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술을 사실은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통치의 수단으로 자기가 세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행사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의 장군 스타일이었잖아요. 정조의 전체적인 어떤 성향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는 것과 연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어떤 정조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붕당이 이제 그때쯤 되면 약간씩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밑에서는 굉장히 강한 또 다른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려고 한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붕당을 술로 다스려 보겠다.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우리 한 30초, 30초? 40초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할까요? 요거는 제가 중국 어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건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꽈라가 됐다고 하잖아요. 꼬알라. 꽈라가 비속어가 아니라 꽈라. 중국어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어과 교수들이 있어요. 관계, 물 끌어들일 때 관자 있잖아요. 예. 관. 이거에 이제 그 종결 어미 러가 붙어가지고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는 꽈러가 변형이 돼서 꽈라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30초 딱 채웠죠?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하자고?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란 말인가? 동문서 관련된 얘기할까요? 앞으로 나라냐고 계세요. 그럼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할까요? 광복절 근처니까 뭐 그 즈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각 나라 독립 얘기? 그것도 참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광복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광희 선생님한테 여쭤볼 걸. 알겠습니다. 아니 뭐 상식 없고 좋잖아요. 꽈라의 유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1번 정조
정조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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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느 풍경 안에 계시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936님, 가족들이랑 2박 3일 남해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날씨가 오락가락해도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집에 도착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순간 아내와 저의 시선은 거실 에어컨으로 2박 3일 동안 에어컨이 혼자서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래도 한 28도, 29도 이렇게 맞춰져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쁘지 않았을 텐데, 뭐 10도도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겠죠. 이야, 그런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높은 온도로 맞춰져 있으셨기를 혼자 빌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니어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인데 뭐 괜찮습니다. 2박 3일. 자,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5895님, 오늘 미용실에 히피 펌을 하러 왔어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때요? 이제 인생의 반을 돌아가는데 남은 인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그 전의 삶은 뭔가 남의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히피펌이 뭔지 우리 작가님이 사진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계세요. 아름답습니다. 60, 70년대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히피펌. 근데 남의 시선 신경 쓸 정도로 막 엄청 특이하고 그러진 않아서 이제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스크팩과 시크릿 이펙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인호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칠석이라고 전통놀이로 팔씨름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스트레칭 중이시라고 합니다. 야, 어디 뭐 회사에서 하시는 건가? 멋진데요? 팔씨름 대회 나가신다고? 꼭 1등 하시길 바랄게요. 팔씨름 대회. 팔씨름 구경하는 거 진짜 재밌는데. 팔씨름 하고 싶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듣고 올게요. 좋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서티지 아이들의 하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원연숙님,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성날인 동시에 제 생일이에요. 비록 얼굴 보고 파티는 못하지만 랜선으로 축하 듬뿍 받고 있습니다. 더운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웅디가 축하해 주시면 행복이 10배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이렇게 축하를 받을 때 그것이 참 고맙고 너무 축복받은 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 또한 보기 좋아 보입니다. 못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어머니께 꼭 연락드리시고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양미선님, 고3 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 앞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짠하고 속상해요. 방학인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3 아들, 딸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법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4794님이 수능 원서 접수 사진 찍으러 간 막내딸을 응원하면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신청하셨고요. 3659님은 매일 낚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이 애처로워서 낚시를 같이 왔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세븐의 와줘 신청해 주셨습니다.
슈퍼스타 와줘 이 두 곡 듣고 올게요. 화중씨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난세의 간혹을 함께 하니까요. 선곡 배틀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엔딩송 이혜성님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쁘시다면서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 신청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